자기도 연상작용이 일어나면서 네.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너 말 안 해? 이런 분위기면 아이고 나 이제 맞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에 더 몰두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. 혹시나 이제 생민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말을 잘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하나, 둘, 셋 하면 5까지 세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바로 그냥 딱 해서 생각이 안 나면은 에이 또 귀찮기도 하고 뭐 굳이 내가 꼭 관심 갖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없어요 몰라요 하면서 네. 그냥 가버리거든요. 그럴 경우에도 부모님이 쟤는 맨날 왜 저래 이렇게 하거나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는 거죠. 예를 들면은 너는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? 나 동물 때 싫어. 어머. 너는 동물 이게 아니라 에이 그러면 너는 땅에 사는 동물이 좋아? 아니면 바다에 사는 동물이 좋아? 그렇죠. 아니면은 하늘에? 그럼 아이가 난 독수리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게 되는 거라서 좀 더 끈질기게 하지만 아이한테 압박감을 주지 않게 그래야 네. 아이의 사고와 언어가 확장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요, 요즘 아이들은요, 뭘 아는 거는 참 많은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보면, 야, 너 뭐 알아? 너 뭐 알아? 뭐 이러면서 막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? 그래요.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의사소통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또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 누가 괴롭혀요. 네. 근데 그거를 어디다 알리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도 혹시 소통이 단절돼서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 대화에 집중할 때를 보면 주로 이제 정보와 지식과 관련된 거는 귀를 쫑긋하면서 그렇죠. 네. 막 캐물어요, 더. 그런데 아이가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. 재미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너무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. 아니면 그렇죠. 쓸데없는 생각이라고. 아니면 잊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아이의 어떤 정서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줄어드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나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. 쟤네들은 왜 저런 모진 일을 겪고 얘기를 못해요? 네. 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런 애들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유형들이 조금 있는데 성향 자체가 이렇게 억제하는 성향이 있는 애들이 있고 원래 이렇게 평화주의적인 좀 수줍음도 있고 이렇게 일이 막 나쁘게 되는 거 내가 참는 게 그렇죠. 더 좋은 낫지라고 게 좋은 생각하는 거야, 아이들도 이러면서. 있어요. 그런 아이들도 좀 처음에는 불의를 보거나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면 야 하지 마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릴 적에 상대하는 또래들이 그렇게까지 이타적이거나 사회규칙을 잘 지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자기가, 야, 하지 마. 그러면은 좀 무지막지한 애가 뭘 하지 마. 그래서 탁 때리기도 해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괜히 내가 말해갖고 본전도 못 찾았구나. 오히려 더 당했구나. 가만히 있었으면은 맞지도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그 또래에게는 좀 안 하게 될 수가 네. 있어요. 이것 자체는 아주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렇게 조금 억울한 일을 좀 자기가 참은 일을 집에 와서 말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. 또래가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을 못한다. 이건 왜 그러는 거냐. 부모님이 그때 애가 이런 말을 처음부터 안 하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애들이 뭐 유치원 때든 와서 엄마 뭐 누구가 나 때렸어 누가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반응해 줬냐.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아빠들이 너는 왜 못 때려? 여보 얘 태권도 가르쳐야겠다. 뭐 하는 거. 너도 때려.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. 뭐 이런 거. 제가 하는 말이 때릴 수 있었으면 진짜 때렸을 그렇죠. 거예요. 이거거든요. 시키지 않아도. 아니면 너는 왜 그래? 왜 그렇게 징징대고 그래? 왜 맨날 맞고 다녀 바보같이. 네가 이렇게 징징대니까 걔가 널 때리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면서 애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든지. 예, 그렇게 되면 아이는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나 좀 실수한 일이나 좀 기분 상한 일을 우리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가 되게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친구한테 가서도 안 되고 네. 부모한테 그렇죠. 가서도 안 되고 완전히 아무 데서도 안 어디 된다고 가서 생각하는데 이해를 받겠어요. 그냥 그죠? 혼자 참게 되면서 아이는 어떤 자기 표현이 갖고 있는 어떤 힘, 의사소통의 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지게 네. 되는 거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해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. 그렇죠. 야 어떤 애, 누구야? 아빠 가서 뭐 어떻게 해줄게. 이러면 아이가 갑자기 일이 너무 또 큰일 나겠다. 커지는구나. 그러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입안의 혀같이 진짜 딱 봐도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하기도 전에 다 해줘도 아이는 소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외부 상황에 가서도 남들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
안 해주잖아요. 그럼 또 집에 와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죠.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요. 참 이 중간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그렇죠. 같아요. 하지만 예. 또 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는 힘도 길러줘야 될 것 같고요.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내 아이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좀 수칙이 좀 많네요. 네.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의사소통의 기본은 경청이에요. 남의 말을 잘 들어야지만 문제가 뭔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말은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고. 네. 두 번째 수칙은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정교화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.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주면 되냐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, 그래,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? 엄마 더 듣고 싶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네. 해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. 세 번째로는 아이가 흥미 있어 할 주제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이들이 이야기를